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마감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쭈루룩 많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천천히 뭐 정지하면서 이렇게 보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많이 옮겼습니다. 엄청 막 빅트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소소하게 중박급, 중대박급 뭐 이런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팀마다 또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뭐 이제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 리그 이렇게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현황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천사인데 일단 시작부터 이 멤버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아마 소리아노가 오늘 선발 예정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트레이드 돼가지고 지로드로 바뀌더라고요. 천사가 팔 줄은 알았는데 이게 소리아노는 좀 키워볼 줄 알았더니 바로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오늘 케이드 포비치라고 합니다. 이 딘크레머가 나갔으니까 아마 그 자리를 땜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뭐 나름대로는 볼티모어 내부적으로는 아마 선발 유망주에서 좀 이름이 있던 놈이지만은 요즘에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너리그 최근 6경기 동안 27.2이닝에 7.16이다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에도 피홈런 2방에다가 뭐 재구난도도 몇 번 있었고 그냥 실점이 엄청 많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콜업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급땜빵이지만은 뭐 지로드는 원래 이제 볼티모어를 홈으로 쓰던 볼티모어 출신 선수였는데 뭐 여러 부상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방어율 자체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고 저번 경기는 그냥 그럭저럭 맞긴 했지만은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사실 양팀 선발 모두 다 만만해 보인다. 근데 볼티모어나 천사나 지금 빠따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특히 제가 천사를 많이 좀 깎아내리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미러키 상대로 이거 프렌이나 언더가 보고 있다. 그런 날에는 우레냐였잖아요. 지로드인 날에는 솔직히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포기치가 지금 너무 못하길래 솔직히 나는 이게 볼티모어 배당도 그렇고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천사의 역배나 뭐 오바 같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게 오바를 보기에도 둘 다 지금 빠따가 너무 별로거든요. 그나마 천사는 뭐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 이게 표본이 많이 없지만은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야 이게 천사가 지금 못 쳐도 너무 못 치기는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네요. 만약에 볼티모어가 선발이 조금만 괜찮았으면은 이게 보니까 원래 로저스인 줄 알았더니 내일 나온대요. 만약에 로저스였면은 그냥 편하게 갔을 텐데 그러지가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얌전하게 하기보다는 천사의 역배나 오바 같은 도전적인 성향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매치입니다. 칸티오랑 머나야고 자 이번에 매치는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매치의 현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빠따는 많이 안 보냈는데 이게 투수진 쪽에 엄청 많이 팔았죠. 페랄타, 클레이 홈즈 선발 자원도 버렸고 그리고 필승조 대부분을 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데빌 링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 시즌 괜찮은 클로저가 아니잖아요. 매치의 장점 중에 하나 이렇게 불펜이 단단하다는 거 특히나 이게 필승조가 단단하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애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매치가 아마 뭐 받아온 유망주라든지 이런 애들 그냥 올려 쓰는 정도일 것 같아요. 매치의 이런 강점들이 상당히 날라가 버렸다. 마침 제가 칸티오도 요즘에 뭐 구속 상승이나 커브 활용으로 잘한다고 했었지만은 그런 게 좀 지났죠. 최근 한 3경기는 아쉽다. 저번 경기는 안 맞긴 했는데 이닝 이팅이 아쉬웠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칸티오도 믿을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방어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리고 분명한 상승 동력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상태가 썩 별로기도 하고 머나는 요즘에 좋았었거든요. 저번 경기도 6이닝 동안 2실점밖에 안 맞고 평소보다 구속이 좀 더 나왔다. 그리고 병살 타율도 2개나 했습니다. 요즘에 범 타율도 좋고 원래 땅볼 유도 비율이 있는 선수니만큼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머나야가 잘 버텨주고 필승조가 가동이 돼야지 이게 매치가 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못하다.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역시 그냥 매치가 배당이 좋아. 매치가 지금 개판이고 애들도 많이 판 건 맞기는 한데 배당이 좀 좋아요. 근데 이게 필승조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반감이 됐다면은 그러면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데 뭐 저는 뭐 7.5 기준에 언더는 한번 가해보고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매치의 역배로 볼 생각이에요. 클리블랜드도 얘네들도 지금 뭐 딱히 좋은 시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매치가 잘 치냐 뭐 이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배당 대비 이거는 머나야를 좀 믿는 느낌이 있더라.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매치가 근데 머나의 이런 좋은 폼을 살리려면은 핵심 불펜들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많이 팔아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 CCAT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일단은 브래디 싱어 제가 요즘에 괜찮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던 직전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이게 자책점이 아예 빵점이기는 해. 근데 뭐 수비도 너무 개판이었고 본인도 출루를 2개 준 다음에 볼넷, 피안타, 연속 볼넷 줘가지고 밀어내기로만 실점을 또 주기도 했었습니다. 얘가 올 시즌에 107이닝 동안 볼넷이 36개면은 재구난조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번 경기가 하필이면 또 이제 볼넷이 만루 상황에서 몇 번 나와가지고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회복세였는데 저번 경기는 빠따가 세지 않은 클리블랜드한테도
조금 이제 고전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승세가 끊긴 게 아닌가 이러한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합니다. 원래는 방어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개판이었다가 지금 좀 약간 양호해진 상태지만은 그런 것들이 직전 경기에 끊겼다는 게 약간은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싱어는 이게 어슬레티스 친구들한테는 좀 강점이 있는 게 맞대결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은 뭐 볼넷도 조금 주긴 했지만 피암 타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지금 어슬레티스가 빠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싱어는 상대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반대로 JT기는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얘도 뭐 나쁘진 않고 기본적으로 JT기는 조금 요즘에 헤매다가 그러다가 저번 경기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 엄지손가락인가 이쪽에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IL에 갔다 왔었습니다. 딱히 뭐 리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올 시즌 어슬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어슬이 또 여기 보면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약하다. 어슬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이랑 원정 편차가 엄청 심한데 원정일 때는 뭐 홈런도 못 쳐.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되게 좀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슬이 원정 성적이 엄청 아쉽기는 합니다.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더구나 엄청 또 안 좋은 기간도 있었었고 어슬이 막 원정에서 계속 한 점씩밖에 못 내던 이런 시기까지 막 포함이 된 거여서 기록이 엄청 안 좋게 찍히거든요. 저는 그나마 어슬이 돌아오기를 조금 돌아오고서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홈 경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넓게 봤을 때 9경기 동안 1승 8패 구간 그냥 계속 안 좋아요. 홈런도 많이 안 살아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싱어가 요즘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홈에서 좋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둘 다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 얘네들의 팀 개차반인 거 비해서는. 그래서 언더라든지 저는 한번 신시내티 승을 보고 싶은데 일단 긴이 조금 빡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신시내티도 홈에서 마엔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다든지 어슬레티스도 얘네들이 한 점차 빈도가 홈에서는 11번인데 원정에서는 19번으로 올 시즌 이제 원정 31패 중에 마엔은 이제 21번밖에 안 당했어요. 좀 마엔은 겁난다. 그냥 일반승만 보고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입니다. 루사르도랑 라텔이고 어제 놀라가 나왔잖아요. 저는 매번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안 가고 루사르도, 뭐 산체스, 휠러 이런 애들 나올 때만 보겠다 이랬었는데 마침 이런 게 떴습니다. 산체스랑 루사르도, 휠러 얘네들이 나올 때 필라델피아는 45승 18패였다.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14승 35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했다. 바로 이런 뭐 기록들이 반영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온 날에는 필라델피아를 볼만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헤수스 루사르도가 뛴 경기도 14승 8패면은 굉장히 승률이 좋은 편이죠. 60%가 넘으니까. 얘가 등판했을 때 사실 한 점 차도 꽤나 있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빠따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제도 좀 많이 막히다가 알바레즈한테 많이 막히다가 알바레즈가 7회까지 올라와가지고 2명을 출루시킨 다음에 바로 불펜 공략해갖고 말루 홈런 막 역전까지 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얘네들이 뭐 홈에서 홈런을 잘 친다든지 라테로 홈런을 많이 맞는 선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필라델피아로 쏠리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루사르도가 저번 경기는 약간 아쉽긴 했어. 잘 막다가 5, 6, 7회 막 이때 좀 실점이 있었거든요. 승계 실점도 있고 해가지고 루사르도는 확실히 시즌 초반에 아쉬움을 딛고 지금 방어율이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직전 경기 때 6실점이나 한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라텔도 원래 이제 오프너로 써줄 때 그때가 좋은데 지금 워싱턴도 이런 롱맨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제 좀 라텔 앞에다가 오프너를 붙여주기가 약간 좀 팀적으로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도 이번에 의외로 애들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올 시즌 좀 괜찮은 시즌인데 애들을 의외로 좀 많이 팔았다. 제가 어제도 뭐 커티스 미드나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이런 애들이 WRC 플러스가 1.34다 이러면서 리그 평균 100 대비 한 34%가량 공격에 더 좋은 선수라고 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워싱턴도 요즘 빠따가 좀 별로예요. 애들을 많이 팔기도 했고 막 그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딱히 워싱턴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필라델피아가 배당이 너무 낮기는 해. 그리고 루사르도가 딱히 막 워싱턴한테 엄청 강했다거나 마이애미 시절이나 필라델피아 시절이나 엄청 막 강했다거나 그런 건 없기는 하거든요. 둘 다 저는 빠따는 아직도 애매하다고 보는데 원래 셌던 워싱턴은 빠따 원툴인데 그 팀이 좀 좋지가 못하다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루사르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배당이 좀 안 따라서 그렇긴 하네요. 8.5 기준에 뭐 언더 방향도 요즘 워싱턴이 못 치니까 그런 것도 생각 중이기는 한데 어제 경기는 9.5였잖아요. 딱 이제 0.5가 모자란 언더였는데 오늘도 한번 언더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어제 슐리틀러가 터져 나갔습니다. 근데 라이온 웨더스도 요즘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 중에 체인지업 같은 게 훌륭하다. 요즘에는 포심을 좀 적게 쓰고 체인지업이나 스위퍼 같은 변화구를 많이 쓰면서 저번 경기도 7이닝이나 먹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 방울도 그래도 원래 뭐 이거보다 좋았었는데 살짝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보니까 원래 더스틴 메이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스틴 메이가 트레이드로 떠났죠. 그래서 아마 도빈스면은 얘도 이제 요즘에
덕분에 그나마 로테이션에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뭐 이닝 소화라든지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방어율은 그나마 봐줄만 하긴 한데 올 시즌도 이제 부상 복귀 시즌이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작년에 보스턴 시절에 양키스와의 라이벌전을 할 때 그 양키스에 대한 이런 뭐 반감 같은 것을 내비치면서 호투했던 적이 한번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보스턴에서는 버려졌고 세인트루이스 가서도 약간은 좀 아쉬운 시즌이다. 오롯이 이렇게 막 선발로 버티질 못했으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지는 않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번 경기도 5.2 동안 사실점에 그쳤었고요. 나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세인트루이스나 양키스나 어제 경기 전까지는 엄청 못 치던 상태였잖아요. 그 양팀이 슐레틀러랑 맥그리비면은 나름대로 잘하는 애들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맥그리비가 안 좋다고 봤어요. 근데 그러더니 슐레틀러가 재구난적으로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 그리고 양팀이 합쳐가지고 홈런이 10개 나왔는데 이거를 양키스가 한 6대 0인가로 막 지고 있다가 이거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바로 다음에 이 치빌리, 나쁘지 않은 요즘 불펜이었는데 치빌리가 엄청 쳐맞았죠. 그래가지고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경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경기였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래도 선발차도 딸려오는 것 같고 양키가 그동안 진짜 못 치다가 간만에 조금 쳤는데 더 못 치던 세인트루이스까지 잘 쳐버렸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별로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또 한번 뭐 양키 쪽이나 뭐 한 점 차 뭐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별로 뭐 가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스턴 대 화이트삭스, 산도발이랑 마틴이고요. 자, 요즘 보스턴의 기세가 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엄청난 막 연승 행진도 있었었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시리즈 우세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8시드 연속으로 위닝 중이라고 하는데 연승이 깨져가지고 아예 중간중간 빵꾸 나건 아시지만은 8시리즈 연속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화이트삭스 상대로 원정에서도 또 수입을 했던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산도발은 저는 매번 얘가 부상 전에도 조금 아쉬웠었고 땅굴 유도비루나 이런 건 좋지만은 재구난조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돌아와서는 그래도 한 5이닝 가량은 먹고 있고 볼넷도 많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피홈런에 대한 억제는 괜찮은 선수인데 나름대로 관리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까놓고 보면은 피안타나 이런 것들은 아쉬운 쪽이지만은 그래도 1인분을 해주긴 합니다. 방어율도 그렇고. 근데 오늘 상대가 마틴이에요. 마틴은 전반기 때 막 1점대, 2점대 이렇게 찍으면서 굉장히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다가 결국에는 또 망가졌잖아요. 전반기 막바지부터. 그냥 요즘에 안 좋습니다. 저번 경기는 6이닝 동안 4실점, 평소보다 구속도 안 나왔고 6이닝을 먹긴 했지만 양키한테 또 한 번 고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마틴도 안 좋은 시기야. 그래서 그냥 보스턴이 요즘 뭐 라파엘라가 미친듯이 잘 치고 있기는 하잖아요. 다른 애들이 조금 못 따라와준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화이트삭스도 이제 원정이 좀 아쉽고 원래 홈이 좀 좋은 편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살짝 좀 이제 만회가 되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상대로 안 좋다든지 이게 또 6월달 이후로는 빠다가 오히려 평범한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보스턴의 기세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5 기준에는 언더 생각 중이기는 한데 둘 다 그냥 지금 빠다가 그냥 전향해서 그렇거든요. 언더 보기는 하는데 글쎄요 확실히 좀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그랜트 홈즈랑 구스토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볼 게 좀 있는데 얘네들도 뭐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었고요. 지난 이제 12년 동안 마이애미 상대로는 시리즈 우세를 확실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우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뭐 이렇게 옛날에 빠꾸 나녀도 있고 하고 뭐 이러긴 한데 대부분은 많이 우세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애틀랜타가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건데요. 마치 오늘 마이애미는 구스토니까 좀 짧을 가능성이 있고 불펜들을 좀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보니까 뭐 레이크 베이커 같은 애들 보내긴 했던데 뭐 애틀랜타도 불펜이 아쉬운 팀은 아니고 하지만 이게 구스토가 아쉬운 거에 반면 그랜트 홈즈가 확연하게 우위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어율은 나쁘지가 않은데 저번 경기도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3방 맞았는데 이 피홈런이 전부 다 또 솔로 홈런이었었어요. 요즘에는 얘가 좀 운이 따르는 것 같아. 저는 쳐맞는 거 대비 실점은 꽤나 적고 방어율도 통제가 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보다 솔직히 기록은 더 안 좋았어야지 정상이다. 그렇게 보는 놈이어가지고 약간 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글쎄 애틀랜타가 그동안 엄청 못 치다가 이번에 뭐 워싱턴도 수입을 한다더니 4게임 시리즈를 이 기간에도 빠따가 확실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고 마이애미도 연패를 달리다가 필라델피아한테 이거를 끊어낸 다음에는 우리도 매츠랑 필라델피아 시리즈 동안 7경기 6승 1패로 확연한 회복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애틀랜타를 보긴 하지만 전 여전히 홈즈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9.5 기준으로도 그렇게 홈즈를 뭐 낮게 보고 구스토도 그냥 만만하게 본다면은 9.5 기준에는 오바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양팀 다 빠따가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애틀랜타도 한동안 이 한 점차 게임이 진짜 많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길래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를 봐야 되긴 하지만은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히 맛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애미 지금 저력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함부로 내다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은 캔자 대 미네소타입니다. 도브넥이랑 라이언인데 원래 도브넥은 미네소타에서도 뛰었었죠.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그때도 좀 이름이 없었고 마이너리그에서 뭐 올려쓰고 능방 주고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 별로고 이랬는데 은근히 잘해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거의 뭐 한 5, 6년 전입니다. 그때 조금 쓰임새가 있었다가 버려졌었는데 지금 캔자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뭐 짧은 이닝이나마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1.04는 26이닝밖에 안 뛴 거니까 그냥 뭐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꽤나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라이언이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번에 한번 한 경기에 피홈런을 6개 맞은 경기 이런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캔자 만나가지고 6이닝 동안 사실점했거든요. 이게 라이언이 원래는 캔자한테 엄청나게 강한 선수였었어요.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다가 정리하게 했는데 14번 만나가지고 그 전에 10경기 동안은 방어를 1.35로 매우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4경기는 18이닝 동안 7.50으로 매우 좋지가 못하다. 당장 직전 경기 때도 6이닝 사실점이었다. 그래갖고 라이언이 야 이게 원래 캔자 킬러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네소타가 그렇게 막 잘 치는 시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로는 뭐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괜찮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냥 뭐 3점가량밖에 못 뽑은 적도 있었었고 캔자도 지금 쿠어스 필드 원정 가가지고 그냥 다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러고만 왔잖아요. 빠따가 별로기는 해. 근데 일단은 라이언 상대로 좋았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도브넥이 의외로 조금 믿을만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은 9.5 기준의 언더 같은 거 한번 보고 싶기는 하고요. 이게 캔자가 너무 못 쳐가지고 문제거든요. 방향은 나는 캔자의 역배가 한번 가볼 만은 하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캔자의 빠따력으로 라이언한테 최근에 뭐 기록은 좋았지만은 그래도 라이언 이름값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언더부터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의 언더도 요즘 엄청 많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미러키 대 피츠버그입니다. 핸더슨이랑 제러드 존스인데 어제는 미러키가 스프롯이었었죠. 경기가 피츠버그가 막 4점이나 일찌감치 뽑고 했지만은 그게 피츠버그가 뽑은 점수의 전부였었습니다. 이후에 뭐 애쉬비라든지 이런 롱맨들이 나와가지고 잘 닫아준 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로건 핸더슨 이 친구는 그래도 방어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모상으로 얘도 이제 부상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뭐 길게는 못 쓰긴 하는데 그래도 짧은 이닝은 아주 뭐 잘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프롯보다는 좀 더 믿을만한 그런 선수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제러드 존스는 제가 여러 차례 버바텐더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 엄청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실적은 제러 존스가 훨씬 더 나아요. 방어율도 3점대인데다가 특히나 얘가 이제 7월달 5경기를 2.00으로 마감을 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찍힙니다. 그전에는 이제 6월달에 이닝을 막 3, 4이닝밖에 못 먹고 이런 게 있다가 지금은 상당히 좀 회복을 한 상태예요. 저번에는 구속도 안 나왔지만 6이닝을 나름대로 잘 닫았다. 이런 게 있길래 제러 존스도 상태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피츠버그는 요즘 빠따가 조금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그나마 좀 친 거긴 하지만은 또 그냥 초반에 뽑은 4점이 전부였거든요. 미러키의 이런 좀 저는 여러 차례 미러키가 팀적으로는 너무 게임을 푸는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승패는 솔직히 좀 애매하지만 저는 뭐 미러키 방향으로 보고 싶기는 하고요. 7.5 기준에 나는 언더도 생각 중인데 뭐 피츠버그가 지금 못 쳐가지고 언더를 보기는 해. 그리고 얘네들도 불펜 보강을 꽤나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보기 좋은데 7.5 기준의 언더? 솔직히 어제보다는 선발들이 확실히 낮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름값 때문에 언더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8.5였으면 좋았을 텐데 7.5도 언더를 보기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얘네들 분석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미러키가 피츠버그 상대로 전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도 우세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출발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4게임 시리즈니까 이번이 좀 미러키가 만회할 기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게임을 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3경기가 남아서 미러키가 이걸 좀 복구할 만한 그런 기회이지 않나 싶어요. 마침 피츠버그가 좀 못 쳐서 저는 이런 것들 믿고 그냥 미러키를 한 번 더 좋게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컵스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아사드랑 스쿠반인데 자, 어제는 보이드랑 로블레스키 이 정도면 원래 좀 괜찮은 애들끼리 붙는 거잖아요. 근데 양팀 선발들이 모두 다 초반부터 엄청 쳐맞았습니다. 특히나 로블레스키가 2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4방이나 맞았다. 리글리 필드가 이게 외야수가 수비하기도 어렵고 방향이 많이 오면 홈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이기도 한데 오늘도 뭐
뭐 바람이 이제 정방향으로 불긴 하지만 많이 부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제처럼 그렇게 막 홈런이 쏟아질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아사드, 컵스에서는 일단 정상적인 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닝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고요. 매년 얘를 좀 선발로서 키워보려는 그거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롱맨으로 많이 써요. 내일 뭐 아사드가 얼마나 길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컵스가 이번에 선발 자원들을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아사드 다음에 그런 애들을 뭐 덧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보다는 오히려 좀 작년이 나았던, 작년에 막 2점대 구간도 있고 그랬거든요. 작년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좀 저는 만만하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타렉 스쿠발 다저스가 데리고 왔는데 내일 바로 뛴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싸이형 2연패 하던 시절보다는 조금 맛이 죽긴 했어요. 이게 수술 전에랑 수술 후에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근데 이게 7월달 들어서 성적이 확실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6월달까지는 그냥 밋밋하고 홈런도 많이 맞고 그러다가 7월달에는 6경기 동안 1.9, 삼진을 50개나 잡았습니다. 37이닝 동안. 그냥 스쿠발 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피홈런도 2개밖에 안 맞고. 그래서 나는 스쿠발이 지금 상당 부분 회복이 완전히 좀 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컵스가 어제도 좌안인 로볼레스키한테 홈런을 4개나 뽑았잖아요. 좌안 상대로 홈 경기일 때 굉장히 강하다. 6연승 중에다가 평균적으로 8.17점을 뽑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무섭기는 해요. 근데 과연 오늘 상대가 스쿠발이라면은 아메리칸 리그 싸이형 2연패를 했던 그냥 지금 폼이 좌안 중에서는 가장 넘사벽급으로 좋다 뭐 이렇게까지 볼만한 친구여가지고 저는 내일 스쿠발이 조금 막아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선발차가 확연하기 때문에 어제 많았던 보이드는 그냥 컵스에서도 작년에도 매우 잘했고 올 시즌도 최근에 상승되라고 했잖아요. 그런 팀한테 다저스가 5점가량 뭐 뽑은 거니까 저는 오늘은 한번 다저스 쪽으로 꺾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8.5가 조금 문제인데 일단은 아사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하고요. 다저스가 그래도 어제 얘네를 못 친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런 컵스의 기록발도 무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컵스가 나름대로 컨택이 저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야수들은 많이 안 사고 대부분 선발 자원들을 많이 사왔다. 뭐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빠따 있는 자신감이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스쿠발이라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스쿠발 역시 저번 경기도 뭐 3실점이나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저는 언더오버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해보긴 할게요. 어쨌든 스쿠발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있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본다면은 다저스 쪽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배당이 별로여도. 자, 그리고 휴스턴 대 토론토입니다. 웨스네스키랑 예세비지고요. 자, 어제 경기 때는 이제 휴스턴 쪽에서는 하비에르, 토론토는 비버였습니다. 이런 구도면 둘 다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휴스턴이 지금 연승이 엄청 길고 막 넓게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기간이었잖아요. 어제 또 한 번 패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정상적으로 이런 로테이션을 지키던 선발은 아니다. 하비에르도. 근데 이제 웨스네스키도 비슷해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번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89 정도만 던져서 그럭저럭 그냥 1인부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병타자를 2개나 뽑아가지고 5.2이닝 동안 3실점 1인부로 한 셈이죠. 얘도 뭐 구속 같은 것들은 그래도 뭐 수술 전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하긴 한 것 같던데 얘도 원래 정상적으로 선발 뛰던 놈은 아니거든요. 롤릴리버 뭐 이런 쪽이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토론토 상대로 어제 휴스턴도 빠따는 칠 만큼 치긴 했거든요. 기회를 못 살려서 문제지 출루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비버가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잘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좋았던 건데 오늘 나오는 예세비지는 종종 이제 제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저번 경기는 6.2이닝 동안 본래 뭐 3개 주면서 피안타를 3개밖에 안 맞아가지고 6.2이닝 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슬금슬금 또 한 번 제구 난조가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 제가 여기 있는 8경기는 소개한 지가 조금 되긴 했어요. 이때랑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경기당 이제 9이닝당 3.6개의 볼넷을 주던 이런 시기랑은 조금 멀어져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볼넷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휴스턴은 저번에 예세비지 만났을 때 볼넷을 5개나 얻은 바가 있었지만은 그날도 좀 못 쳐가지고 1점밖에 못 뽑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세비지도 얘가 언제 제구 때문에 터져나갈지 그런 것들이 늘 의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받았던 기대보다는 지금 이런 성적들이 조금 안 따라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휴스턴이 어제 좀 기회를 너무 못 살려서 오늘도 그냥 휴스턴을 보고 싶기는 해. 그건 맞는데 어쨌든 토론토는 이번에 또 보니까 오히려 빠따 보강을 안 하고 선발대만 잔뜩 때리고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토론토가 빠따가 나아질 방향은 없는 것 같고 약점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더 같은 거 생각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고어랑 티드웰이라고 하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도 이번에 로비에이 선발 예정이었다가 로비에이를 팔았죠. 그래서 땜빵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티드웰도 이제 뭐 매치에서 뛰다가 그렇게 온 거지만은 원래는 여러 가지 구종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투피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재구난조 같은 게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를 올렸을 때 지금 막 올려봤자 한 2이닝밖에 안 쓰고 그러다가 그래도 원래 선발 유망주였던 만큼 기회는 좀 좁을 만한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을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뭐 휘즈너트나 맥도날드 뭐 이런 애들한테 앞으로 좀 기회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은 시즌 동안 뭐 샌프란시스코는 시즌을 포기한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을 좀 키워볼 만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투수 쪽에서 빠진 애들 보니까 로브레이, 말리, 맥도날드는 부상 중이고 그리고 불펜들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구멍이 엄청 크거든요. 내일 경기도 7.5를 받았는데 일단은 불펜에 대한 리스크는 원래 있었고요. 안 그래도 불펜이 별로였는데 더 팔아버렸다. 에릭 밀러나 뭐 케일러 킬리안 그래도 구위가 좋은 애들을 팔은 셈이죠. 티드웰 다음에 누가 길게 갔지 이런 것도 불투명해요. 만약에 게임을 조져가지고 부르바커 같은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뭐 오바 같은 거 생각은 해볼 만도 한 것 같고 상대방이 맥켄지 고어 얘도 요즘에 안 좋다가 저번 경기는 7이닝이나 먹어주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니까 또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상당히 또 강한 바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고어가 얘가 뭐 샌디에고나 워싱턴에서 뛰어가지고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많이 찍히는 건 아니더라도 피안타율이 0.48로 찍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보기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웹을 좀 좋게 봤던 거는 텍사스가 원래 빠따가 오바 쪽으로 많이 가던 애들인데 요즘에 좀 못 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웹한테도 철저히 막혔었죠. 이 정도면은 솔직히 선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대놓고 많이 팔았고요. 아라에즈랑 뭐 엘리엇 라모스 이런 애들 팔았으니까 공백이 엄청 심하거든요. 라인업도 개판이고. 근데 나는 텍사스를 보고 싶기는 해. 이게 샌프가 너무 많이 팔긴 팔았어. 불펜 거간도 리스크가 있고 어제처럼 웹처럼 튼튼하게 막아줄 만한 선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짧을 수도 있기도 하고 얘가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뭐 근거는 많이 없는 경기입니다만은 이건 저는 7.5도 너무 낮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고요. 텍사스의 승리나 오바 보고 있는데 좀 근거가 약간 빈약하네. 텍사스가 좀 잘 치고 있는 시절이면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리그 서부에서 경쟁을 계속해서 해갈 만한 그런 성적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샌프보다는 텍사가 경쟁력이 있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요즘 좀 안 좋은 구간입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저는 텍사스의 승리나 뭐 오바 방향 이렇게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템파베이입니다. 휴즈랑 페랄타인데 여기는 이제 가브리엘 휴즈도 은근히 좀 잘하죠. 그래서 심지어 저번에 샌디에고 만났을 때 그때 당시 샌디에고 엄청 잘 치고 있었는데 휴즈가 그 나름대로 잘하다가 4회 때 안타 모면 만들고 안타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좀 위기도 맞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후에는 좀 이렇게 범타 유도를 좀 하면서 그나마 좀 적게 통제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이 맞는 와중에서도 바비타가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살짝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고 내야 안타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은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쿠어스에서 3실점으로 막았다. 확연하게 지금 좀 괜찮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 월시즌도 여러 명의 이런 좀 어린 선발들을 테스트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 명 건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게 하다가도 터져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템파베이는 프레디 페랄타를 데려와가지고 바로 오늘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페랄타가 지금 뭐 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매치에서 완전히 망한 영역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볼게요. 자, 올 시즌에 이 서번트를 보니까 너무 또 파란색이 많습니다. 당장 작년 생각하면은 2점대 시즌으로 가장 이제 커리어 사상 좋은 시즌을 보냈었고 체인지업을 서브 무기로 삼으면서 삼진은 줄었지만은 이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도 스토퍼는 확실히 있던 선수였었어요. 이때는 좀 안 좋게 지키는데 그 전에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스토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던 놈이었었는데 올 시즌에 그냥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피안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구종이나 뭐 구속 같은 거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아주 큰 차이까지는 아닌데 얘도 이제 릴리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팔각도가 약간 변화가 있어요. 5도가량 내렸다. 근데 페랄타는 사실 체구가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익스텐션, 그 투수가 던진 투수판 기준으로 이 공을 얼마나 앞에서 뻗느냐, 릴리스 포인트를 얼마나 앞에서 뻗느냐가 익스텐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는 이 체구에 비해서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가 올 시즌은 약간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랄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투구폼 조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요. 글쎄.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쿠어스 필드에서는 페랄타는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합니다. 5경기 동안 22이닝인데 이 중에 한 경기는 0.1이닝만 던진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이닝 정도는 먹었다고 생각이 되고 방어력이 굉장히 훌륭했다. 쿠어스 필드도 겁내지 않는 선수다.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좀 언더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제가 템파베이에 어제 좀 약간 우려스럽다고 했잖아요. 로렌제이니까 그래도 그냥 템파가 무난하게 이기겠지 그렇게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안 세이모어가 너무 잘해줬고 템파베이도 빠따를 그냥 아주 뭐 세게 후렸습니다. 콜로라도도 뭐 9점이나 뽑으면서 15안타 하나 뽑고 할 만큼은 하긴 했는데 약간 모자랐거든요. 나는 그래도 오늘 경기는 어제보다는 일단 로렌젠이 아니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경기는 승패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11.5 기준에는 언더 같은 거는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대 샌디에고입니다. 이로드랑 바스케스인데, 일단 뭐 이로드는 얼마 전에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긴 했었어요. 2.2이닝 동안 5실점으로. 근데 그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절고 나서는 그냥 잘해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로 다음 경기 피츠버그 같이 만만치 않은 빠따한테도 8이닝 동안 5피안타밖에 안 맞고 무실점으로 또 튼튼하게 해줬습니다. 그냥 올 시즌에 2이닝 2튼이나 여러 가지로 애리조나에서 1선발급이죠. 가지고 있는 뭐 스터프나 이런 거는 별로일지라도 그냥 너무 잘해줍니다. 땅볼 유도율도 지금 좋고, 작년부터 후반기부터는 체인지업이 살아나더니 올 시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상대는 바스케스. 얘도 이제 선발에 잘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시어스라든지 헤르만 마르케스, 뭐 케니 이렇게 샌디에고가 애매한 선발들을 짧게 테스트해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걔네들 가운데서는 바스케스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어스가 한 3이닝 정도만 던지고 내려갔었는데 이후에 바스케스가 4.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막아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올린 것 같아. 어쩌면은 바스케스를 짧게 쓰고 이후에 또 뭐 시어스를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어제 샌디에고가 분명 요즘에 폼도 좋고 빠따도 살아나 있었는데 상대가 매우 잘하고 있던 파트였잖아요. 그 파트가 어제도 6.2이닝을 아주 또 초통같이 막아버렸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샌디에고의 빠따 상세가 끊겼으면은 그리고 오늘 상대가 이로드라면은 저는 샌디에고의 강점이 좀 오늘도 좀 나오기가 어려운 날이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애리조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올 시즌에 뭔가 임팩트는 많이 없어. 예년에 비해서는 빠따가 많이 죽었으니까 임팩트가 많이 없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애틀랜타는 2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에서 전체 2등이거든요. 이게 워낙에 컵스랑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필라델피아랑 지금 같은 이런 데이터란 말이에요. 애리조나가 지금 조용조용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등이다.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샌디에고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애리조나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 근데 이것도 애리조나가 어제는 마행을 하긴 했는데 샌디에고도 원정인 경우에 한 점 차로 비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뭐 이제 마행패가 상당히 적습니다. 애리조나도 이길 때 마행으로 승리하는 빈도가 좀 적어요. 얘네들도 한 점 차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니까. 그래서 마행까지는 좀 빡센 것 같고 그냥 애리조나의 승리나 뭐 한 점 차 그리고 오늘도 언더 같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행콕이랑 멜튼이 붙는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도 원래 오늘 마이즈 선발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급 바뀐 겁니다. 멜튼이라면은 근데 별로 바뀐 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멜튼은 지금 보이고 있는 방울도 그렇고 제가 얘를 약간 의심했던 바가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 7이닝을 아주 훌륭하게 막아준 바가 있었습니다. 얘가 좋아진 시점에서도 원래부터 구속이 97마일이나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빨랐다. 그래갖고 좋을 때가 있었다가 요즘에는 사실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전보다는 약간 맛이 죽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저번 경기를 굉장히 잘해줬었습니다. 그래서 KC 마이즈도 한참 좋았다가 요즘에 좀 이닝도 짧고 부상도 조금 있고 해갖고 이닝 같은 게 애매한 와중에 저는 오늘 대체 선발이 멜튼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행콕도 올 시즌 좋은 시즌이야. 중간중간에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살짝 뭐 망가지고 홈런 맞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괜찮은 시즌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걸 선발 예측을 시애틀이 앞선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이제는 6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후리고 있다. 뭐 마지막 경기 때 시애틀도 미네소타한테 14안타나 치긴 했지만은 이것도 크게 앞서던 경기를 다 따라잡힌 경기였잖아요. 끝내기로 겨우겨우 이긴. 그냥 시애틀이 지금 좀 별로 같아. 그래서 이게 디트로이트가 배당 대비 상당히 갈만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거를 8.5 기준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디트로이트가 여기 있는 것처럼 7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거든요. 중간중간 뭐 볼티모어한테 아쉽게 패배한 경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기간에도 빠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빠따는 좀 괜찮은 상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차라리 뭐 디트로이트의 역배 같은 거 좀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이즈 땜빵이지만은 저는 멜튼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